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미디어의 위력은 상당합니다. 언론에서 단체로 몇 글자 끄적거리면 거짓도 진실이 되고 진실도 거짓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경제 상황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심리적인 요소로 결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들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 들썩, 아파트 들썩, 송파구 들썩, 강동구 들썩 뭐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 많은 무주택자들은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동안 당한 게 많다 보니까 이 정도에는 무덤덤할 만도 한데 하지만 그게 또 내 맘처럼 쉽게 진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들썩이라는 단어는 부동산 상승에 비교적 약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대신에 또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큰 책임이나 원망을 피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바람잡이 역할을 또 많이 합니다. 이게 안 통한다면 화들짝, 북새통, 껑충, 하락세 주춤, 분위기 확 달라진 이유, 2년 만에 최대 수요, 1주택자 갈아탈 시기, 호가 쑥쑥, 나홀로 상승 등등이 출몰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어차피 다 지난 몇 년간 이거를 돌려쓰기 하는 그런 헤드라인입니다. 왜 돌려쓰기를 할까? 그만큼 이게 효과가 좋습니다. 즉 여기에 사람들이 잘 낚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당장 집을 구매할 생각이 없거나 부동산 하락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분들한테는 불안감을 자극해서 주택 매매 시장으로 강제로 진입하도록 이게 떠밉니다. 그리고 집을 매도하려는 분들한테는 부동산 호가를 높이는, 그러니까 싸게 팔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부동산 가격 방어에 상당한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부동산은 매수와 매도의 심리전이다 라는 건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하락세를 멈출 수 있게 하고 부동산 상승기에는 계속해서 또 상승만 계속 유지되도록 해줍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 부동산 상승기만 이어진다면 사람들은 아파트 분양가에 조금 더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다소 뭐 고분양가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게 다 완판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도 활발해지고 또 그만큼 전세 가격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나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는 끝에 그 부작용이 발생할 거고 피해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경제 사정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상승되는 게 아닌 인위적인 부동산 상승의 끝에는 결국 희생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다음으로 나타나는 어떤 끝판왕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벼락거지 그리고 집이 모자른다 입니다. 저는 지난 부동산 폭등기 때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이 이 벼락거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꾸준히 저축하고 또 주식은 또 조금 또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경제 사정에 관심도 가지면서 내 집 마련 준비를 착실히 했고 또 자산 증식을 착실히 조금씩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나를 벼락거지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그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의 40대 그리고 50대 분들이 많이 여기에 휘청거렸습니다. 20대 30대는 빚을 내서든 부모님께 지원을 받든 뭐 어떻게 해서든 지금 집 안 사면 평생 결혼도 못하고 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정 안 되면 뭐 갭 투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영끌족들이 많이 이렇게 탄생합니다. 어쩌면 이제 얼마 후에는 이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다시 언론의 헤드라인을 도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슬슬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언론의 논조가 세지고 있다는 느낌을 더불어서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집이 모자른다, 공급이 모자른다 입니다. 일단 요즘의 내용들은 언론 기사들을 좀 보면 지금 건설사들이 아파트 짓는 걸 꺼리기 때문에 몇 년 후에는 공급 부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기사를 많이 쏟아냅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께 꼭 하고 싶습니다. 이 집이 모자른다, 주택 공급이 모자른다는 이 말들은 예전부터 부동산 마케팅의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집이 모자라 이거 한 방이면 죽은 부동산도 벌떡 살리는 명약입니다. 부동산 마케팅에서는 아마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계속 써먹을 내용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폭등기에 집이 모자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서라고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내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줄 만한 집은 부족할 수 있지만 그거는 100년이 지나도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주택의 수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내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집은 언제나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부동산을 어떤 매도하거나 전세 살거나 분양을 받거나 하고 이렇게 조용히 살던 사람들을 집이 모자라, 공급이 부족해, 그러니까 지금 집 안 사면 너만 손해야 이 바보야 라고 부추겨서 억지로 부동산 시장에 사람들을 밀어 넣은 걸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결국 패턴이 이게 다 비슷비슷하고 반복이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또 거기에 우리가 휘말리기는 합니다. 부동산은 99%가 휘말리지 않아도 딱 1%만 여기에 낚여버리면 부동산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은 특이한 산업 구조라고 봐야 됩니다. 가장 쉽게 돈 버는 방법이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는 거를 정치인들이 좀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너무 유명해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워런 버핏 형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비즈니스의 대부분은 사실 지난해보다 올해 더 낮은 수익을 보고할 것이라면서 자기 주식을 대량 팔고 또 상대적으로 자기가 주식을 사는 투자는 줄었습니다. 쉽게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현금 보유를 계속 늘렸습니다. 이 워런 버핏 형님이. 저는 이걸 보면서 미국 경제가 그만큼 어렵구나라고 받아들였는데 또 누군가는 다르게 생각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주식보다는 부동산이구만. 대한민국 아파트는 불패야 불패. 제일 쉽게 돈 버는 건 역시 부동산이지 하면서 집을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실거주 할 거면서 자신의 능력에 맞게 집을 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부동산을 오직 투자로만 보고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뉴스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동안 부동산 거래가 확 줄어들 때는 가계부채가 같이 줄어들었지만 올해 초부터 조금씩 거래가 늘자 역시나 이제 가계부채가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살 때 역시나 우리는 돈을 많이 빌려서 지금 사고 있는 실정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도 꾸준히 늘어서 2019년에는 684조였는데 이게 이제는 1000조가 넘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결국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대출도 규제를 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온통 빚으로 버티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빚잔치 중. 세입자도 집주인도 비명, 임차권 등기 또 3,000건 넘었다. 역전세와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이런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즘 뻥뻥 터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부동산 폭등으로 문제가 이게 안 됐을 뿐이지 부동산 거품이 살짝만 거쳤는데도 지금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예전부터 계속 되던 게 이제 터진 겁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더 센 것들이 계속 남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화나는 부분은 역전세,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등으로 임차권 설정 등기를 당한 집주인들이 만약 지금처럼 부동산 거품이 거치지 않았다면 아마 어디 가서 성공한 투자자 행세를 계속 했을 겁니다. 동창에 나가서 거들먹거리던 여러분 동창들이 딱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부동산 투자로 성공했다고 책도 내고 전문가 행세하던 사람들의 투자 형태를 보면 지금 전세금 반환 못해줘서 낑낑대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 방법일 뿐입니다. 레버리지라는 아주 쉬운 영어 단어 하나 남발하면서 빚내서 갭투자 하라고 부추기던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동산 상승을 주장할 겁니다. 앞으로도.
세상에 딱 떨어지는 정답은 뭐 찾으면 없습니다. 그냥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